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은 만우절이죠. 어떻게 선의의 거짓말 좀 많이 하셨습니까? 세계 10대 거짓말을 보니까 1957년에 영국 BBC 뉴스가 전한 스파게티 나무 관련 보도가 있었더군요. 이상기온으로 나무에 스파게티가 열려서 농부가 수확 중이라는 사진까지 보도하면서 큰 웃음을 줬다고 합니다. 또 12년 전에는 홍콩 배우 장국영이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사람들은 만우절 거짓말이겠거니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팬들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만우절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못다한 거짓말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만우절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못다한 거짓말이 있으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오늘부터 경남의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이제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됐죠. 그렇습니다. 경남 도내 초중고교는 지난달 중순 학교급식 유상전환 안내문과 4월분 급식비 내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유상급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 28만 5천여 명 중 21만 8천여 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고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6만 6천여 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은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나 그 도내 곳곳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진주 지수초등학교와 지수중학교 학부모들은 항의 차원에서 학교 운동장에 솥단지를 걸어놓고 직접 밥을 지어서 급식을 했고요. 네. 하동 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도시락을 싸거나 점심을 집에서 먹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표시로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티즌들 의견은 다양하게 표출되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부자 감세는 몇십 조씩 해주고 사자방으로 또 몇십 조 날리면서 애들 밥은 못 주겠다는 정치인들 한심하다는 댓글을 줬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무차별 복지로 꼭 써야 할 때 못 쓰는 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상급식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년 가까이 됐죠. 네.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지급 기준이 결정됐죠. 네. 해양수산부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사고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네.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및 희생자 배상 보상 지급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요. 희생자의 배상금은 장래에 취업 가능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금은 희생자 기준으로 단원고 학생에는 약 4억 2천만 원, 단원고 교사에는 약 7억 6천만 원이 평균적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네.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성박직 선원 15명은 배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라서 배상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월 수입 350만 원인 43세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약 4억 6,8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요. 희생자가
43세의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2억 9,800만 원을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네. 소득이 없는 60세 희생자는 1억 6,600만 원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희생자들은 배상금 이외에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네. 정부는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진실이다. 또는 아이를 잃었는데 그까지 돈이 뭐가 중요하냐 등의 댓글을 달면서 세월호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네, 흡연 계도 기간이 끝이 났죠. 그래서 오늘부터 음식점이라든가 PC방 같은 곳 이런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이제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했었죠. 100제곱미터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서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고요. 네. 음식점, 커피숍 등 실내에 허용됐던 흡연석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석 달 동안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가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따라서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이 되면 흡연자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10만 원. 업소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 업소는 두 번째 적발되면 330만 원, 세 번째 적발되면 500만 원 등으로 가중처벌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통해서 금연구역 확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이제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찬반 양면으로 나뉘어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돈 뜯어가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다. 식당들과 커피숍, PC방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린데 현실을 외면하는 법이라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은 간접 흡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흡연자들은 모른다면서 정부 입장에 찬성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은 만우절이죠. 네. 그래서 이 만우절 핑계로 경찰이라든가 소방당국이 장난 전화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네. 거짓 전화하는 사례가 참 많았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거의 사라졌다고요? 네, 좋은 소식이죠. 네. 만우절인 오늘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요. 오늘 오후 1시 30분 전후까지 112, 119로 접수된 허위 장난 전화는 한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34분께 14살 A군이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 옥상에서 떨어지려 한다라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장난 전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만우절이라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정신지체 증상이 있는 A군을 훈방 조치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요,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등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시각까지 단 한 건의 허위 장난 전화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군요. 네.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허위 장난 신고 건수는 해마다 줄어서 2012년에 37건, 2013년에 31건이었는데 작년에는 6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우절 장난 전화가 줄어든 이유는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당국의 방침이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112 허위 신고자를 사안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 등에 넘겨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확정이 되면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세네요. 합니다. 네. 네. 그러나 이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고 해도 네. 내 장난 전화 한 통으로 정말 위급한 사건에 빠진 사람이 구조가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만우절이라 해도 112나 119에 장난 전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마다 장난 전화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니 다행이다라는 의견들을 줬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평소 동생을 괴롭히던 고3 형이 고1 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좀 이런 청정하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 그렇죠. 발생했군요. 예.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춘천 지역 모 고등학교 3학년인 임모군이 방 안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임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집안에 있었지만 살인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임군은 평소에 동생을 습관적으로 괴롭혀왔는데 이날도 술에 취한 채
새벽에 귀가해 동생을 괴롭히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소란을 피우던 형을 아버지가 야단치는 순간 갑자기 동생이 집안에 있던 흉기로 형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119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임군은 현장에서 곧바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임군 부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동생 15살 임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였습니다. 네, 만우절이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아직 못다한 거짓말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리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로또 1등 당첨됐다는 거짓말은 못했군요. 매주 사는데 거짓말처럼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9991번님 보내주신 글입니다. 오늘 아들이 학교에서 다쳤다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만우절 거짓말이었다고 하더군요. 혼내려다가 참았습니다. 2550번님 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만우절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아직 못다한 거짓말이 있으십니까?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4월의 첫 발 한 주의 중간을 지나는 수요일 다 도로 위로 곳곳으로 차가 많습니다. 송파대로 복정역 가는 길 가락시장역 교차로 안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혀서 정체가 되고요. 노들로 한강대교 쪽으로는 여의 하류와 상류 사이 2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해서 부근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가는 길은 군자교와 장안교 사이 3차로에 사고 나서 어렵고요. 고속도로 상행선으로도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까지 판교 분기점 부근,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긴 정체 살펴지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역시도 화성휴게소 부근 밀리고 비봉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총 15km 가까이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오전 일찍부터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가졌죠. 선거구 획정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빅뱅의 버금가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정개특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개특위 두 번째 회의를 하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선거관리 주무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법 또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른바 정치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네. 그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의원들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루셔야 되죠? 네. 이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예. 이해 당사자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예, 예. 이번에 좀 규모가 많아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를 상하 2대1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예. 조정해야 될 선거구가 많습니다. 현행 선거 제도를 취한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수정 권한을 갖지 말자. 네. 이런 데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네. 우선적으로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 문제와 또 이 정개특위에서 수정 권한을 삭제하는 관련 법들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거 이제 법 개정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까? 오늘 그 의원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네. 이미 양당 원내 지도부가 예. 그런 식의 합의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제3의 기구는 어디다 두는 겁니까? 그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조금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예. 그건 지금 이제 관련 법들이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 선관위에 두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예. 또 지금처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고 예. 또 제3의 독립기구화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핵심은 어디에 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손은 안 된다. 수정 권한을 갖지 말자. 예. 이게 핵심인 거죠. 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국민들은 좀 안심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래도 이제 이게 입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입법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네. 그러니까 가부 투표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대3, 1대2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좀 불만이 많을 거다. 네. 그래서 실제로 무슨 모임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미 정개특위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께서 고루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 지방 특히 네. 농촌 지역 문제에 대해서 네. 활발한 의견들을 개진을 하셨고요. 예. 또 그런 또 의견들을 우리가 청취를 해야 경청할 만한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인구 상한선을 2대1로 하라고 하는 결정을 국회가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위배되는 방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정 취지에 맞추어서 최대한 해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다른 나라는 이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원 같은 경우가 인구를 대표하고 예. 그다음에 상원 같은 데가 지역을 대표를 해서 보완을 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지금 제시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도입이죠.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3의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저 현행법 체제 하에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게 선거제도로서 도입이 되게 되면 네. 그 제도에 맞춰서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석패율제에 관한 문제는 네. 그러면 그 문제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네. 선거제도를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선거제도는 이렇게 뭔가 매우 복잡한 문제여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손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을 먼저 처리를 해놓자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선거제도 전체에 네. 관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네.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도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예. 그런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이 석패율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을 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이 어떻던가요? 이번에 이제 선관위가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래 전부터 예. 지금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미 제안을 했던 그 선거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을 하는 지금 선거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영호남 지역이고.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 네.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이걸 도입할 만한 그런 네.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당에서도 찬성하고 있습니까? 여당은 아직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통과될까요? 글쎄요,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해보고, 예. 이게 지금 현재 당면에서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나마 네. 좀 해소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신뢰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라고 한다라면, 예.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합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지역구도 정치에서 이 득을 보았다든가 네. 라고 하는 당들이 바로 1당과 제2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그렇죠? 네. 그 양당이 정말 이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이걸 스스로 포기할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는 분도 많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 독식 구조,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이 선거 제도는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지역주의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정치. 지역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 패권적 정치 때문에 사실 갈등이 더 확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선거제도 네. 개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은 의지가 강합니다. 아, 그렇게 설명하시는군요. 네. 자,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단과 석표하고 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사표가 또 많다고 하는 문제과 관련해서 네.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려야 된다. 네. 지금 현재 가지고서는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리자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의석수를 늘리냐 줄이냐가 먼저가 아니고 예.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 예.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예. 의석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좀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의원 수가 네. 대표하고 있는 그 인구 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이들의 이제 내세 근거인데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 늘린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의원 정수를 늘리냐 줄이냐. 네. 이걸 먼저 논의하게 되면. 네. 우리가 제도 논의를 못 하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소위 이제 당의 공천권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하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여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이 제도가 예. 사실 이제 정치 관련해서는 뭐 공천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도 지금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예. 뭐 저희 당도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예. 후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네. 또 우리나라 정당에 있어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뭐 특정 집단의 이 비민주적 공천 이것을 방지한다. 이런 또 장점이 있지만 있거든요. 또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고요. 또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현역 의원의 유리한 이런 단점. 그다음에 과연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가능할지. 네. 그리고 이게 또 이 국회의원 네. 선거 규모에서 치러질 때의 그 대규모 동원 문제, 과열 경쟁 문제 이런 또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놓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더 논의해 봐야 된다. 예. 네, 그렇게 들리는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네, 국회 정개특위에서 현역 의원들의 정치 생명과도 같은 선거구 획정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지역구,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는 의원들이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선거구 획정하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네, 뭐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뭐 정개특위에서 오늘 처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예. 제가 저기 정개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나중에 스크린을 해봤더니, 네. 선관위에서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해서 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이 선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네. 많은 내용들이 이제 분출되고요. 네. 많은 또 논점들이 이제 제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네. 이런 이 모임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몇 분이나 참가하셨나요?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의원님이 계시고요. 예. 새정치연합에는 이제 6분이 계시거든요. 예. 이제 지난 작년 10월 30일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제 불합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3대 1의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게 될 경우에 네. 이제 인구 때문에 이제 조정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하한선에 해당되는 의원 지역구가 주로 농어촌과 이제 지방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대상 지역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네. 고민하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네. 모임을 갖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름도 고민하다가 네.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네. 그 주장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구 없애지 마라 이런 얘기십니다. 뭐 이렇게 자기 지역구 지키기라는 예. 그런 표현은 좀 예. 너무 과한 표현 같고요. 예. 예,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현재 결정대로 하면. 선거구 조정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농어촌과 목소리가. 지방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과 또 농어촌과 지방이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 숫자마저 이제 줄어들게 된다면 네. 이런 농어촌과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은 네.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런 저희는 이제 큰 국가 운영의 틀 속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농어촌을 사실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네. 국회의원 숫자도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이제 좀 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히 우리 황영철 의원님께서는 강원도가 지역구시잖아요. 네네. 강원도는 어떻게 됩니까? 3대 2대1로 하면. 예. 강원도에 이제 해당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저희 지역인 홍천하고 횡성 지역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기호 의원님이 지역구를 갖고 계신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 지역인데요. 예. 뭐 이 지역, 우리 지역을 쉽게 얘기하자면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에 48명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뽑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지역 강원도 홍천 행성만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 면적의 약 4.7배에 해당하고요.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습니다. 또 한기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7배가 넘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 구민을 만나거나 네. 그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역 이 교통 상황이라든지 면적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결국 그것은 지역 구민들이 이제 국회의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좀 어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어차피 인구 숫자에 따라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이 지역 모임, 의원 모임에 참여하신 국회의원분들에게는 좀 안 됐지만 네. 또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현행의 제도들 중에서요. 예. 이제 우리 지방선거 할 때 도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시도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네.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 기준으로 이제 의석수를 이렇게 배분하게 되는데, 예. 강원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화천이나 양구 이런 아주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구 기준으로 하면은 이 인구 편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 한 명의 도의원은 꼭 필요하다는 이런 정치적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의석수를 유지시켜주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
자치단체나 또 이런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대한 농촌이라든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지금 현행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기준의 2대1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더라도 네. 자치단체의 숫자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예외 조항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의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정치권에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네. 이번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좀 논의되고요. 네. 일정 부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개특위에서는 이제 손 못 댔답니다. 제3의 기구에서 네. 논의하기로 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손 안 된다 이렇게 법을 고친다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으로서 이 선거구 획정 때마다 네. 국회의원들이 게리맨더링을 하고 네. 그런 이제 국민적인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선거구 획정만큼은 외부의 결정 권한을 주자는데 동의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서 하는 역할은 과연 선거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한 라인을 긋는 역할을 선거구 획정위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그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주고요.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위가 외부에서 그런 라인을 긋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면 저는 뭐 충분히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을 근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인구가 2대1 네.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네. 어차피 지역구 농어촌이나 지방의 지역구 줄어드는데요. 저기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너무 네. 농어촌 지역 아니, 단편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네.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네. 제가 이제 법안을 이제 몇 개를 이제 몇 가지 안을 내놨거든요. 예. 예, 지금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예. 이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인구 또 지세 또 행정구역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글쎄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 기준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정구역의 문제, 그다음에 이 교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세의 문제들을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좀 알겠습니다. 논의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고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네. 생각이 안 나서 저기 여쭤보는 겁니다. 네. 무슨 방법이 있을지 당최. 예. 네네.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 잘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요. 글쎄요, 저희들도 일단 헌재가 네. 불합치 결정을 내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쉬운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쪽의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네네. 내리고 있어요. 네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농어촌과 지방의 이런 의석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앞으로 그러면 2대1은 합치라고 한다면 향후 1대1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저희가 글쎄요. 예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계속해서 4대1에서 3대1로 갔고 또 예, 2대1에서 예. 다시 1대1로 가라는 네.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인구 기준만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네. 총체적 논의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로 해서도 저는 상당히 예. 좀 깊이 있게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 논의들을 어쨌든 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이라는 이런 불가피한 결정을 할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네. 입장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또 법도 개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도 내놓고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네.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꽃보다 2588.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오후지. 희망은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네, 만우절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아직 못다한 거짓말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국민 여러분, 독도 근처에서 드디어 원유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3289번님께서 보내주신 만우절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저 시급이 10,000원으로 올랐다는 소식 듣고 싶습니다. 0667번님 의견이시고요. 담배값이 도로 2,500원으로 내렸답니다. 담배값이 4,500원인 게 다 더 거짓말 같군요. 7712번님 거짓말이셨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